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에 관한 민사 판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을 배경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인공은 태원 예능 주식회사라는 회사입니다. 당시 공연 기획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사건이 1996년인데요. 이때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 바로 유명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의 내한 공연이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우리 공연 기획사 입장에선 이 이벤트를 개최하고 공연을 준비하려고 했었겠죠. 그래서 당시 한일은행과 서울은행 이 두 회사와 함께 입장권 판매 대행 계약을 맺습니다. 그 외에도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공연반대 공동대책위원회라는 분들이 나옵니다. 당시에 마이클 잭슨이 아동 성추행 혐의에 이런 그런 풍문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많은 당시에 50여 개의 시민, 종교 및 사회 단체들이 다 같이 공연을 반대했다라는 거죠. 이런 아동 성추문 이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가수가 내한 공연을 하는데 이게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한 원인이었고요. 또 기타 뭐 청소년들의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 또 이런 공연에 상당한 외화가 유출된다 뭐 등등 다양한 원인을 이유로 해서 당시에 공연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졌고 이분들이 공연 반대 운동을 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공연을 준비하고 있던 여러 이해 단체들의 압력을 가하셨던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은행들을 상대로 이 공연이랑 이제 발 안 끊으면 은행 상품을 불매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압력을 가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은행들은 결국에는 계약 취소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셨죠. 그래서 입장권 판매 대행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공연 기획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민 단체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자신의 영업 활동 자체가 방해를 받은 것은 맞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분이 썩 좋을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가 이루어졌다라는 주장을 하셨던 거죠. 자신이 했던 이 판매 대행 계약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입장권 판매 대행 계약 이거 지금 공연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이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침해받았다라고 주장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공연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와 간사들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이제 그거죠. 채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대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채무자에 의해서 침해가 될 수 있죠. 우린 그것을 채무 불이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상대권인 채권이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 우리 사건의 경우에는 이 시민단체들이죠. 이런 제3자에 의해서 침해가 될 수 있는가? 이게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해가 될 수 있다면 제3자에 의한 이 채권 침해에서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가 현재 학설 사이에서 약간 논란이 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 사안이 바로 이걸 딱 우리 판례가 정리해주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자세히 보죠. 자, 그러면 우리 대법원 판례로 와서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와 우리 대법원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판시사항 먼저 볼게요. 판시사항은 시민단체 간부들, 우리 이야기의 피고들입니다. 이분들이 청소년에 대한 도덕적 해악, 이러한 공익상의 이유로요. 공익상의 이유로 특정 가수의 공연에 반대를 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사안에선 이제 마이클 잭슨의 내한 공연이죠. 이에 반대하기 위해서 공연 기획사, 우리 사건의 원고입니다. 이분과 그리고 입장권 판매 대행 계약, 우리 이제 제3자에 의해서 침해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그 채권 그 자체죠. 이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한 공연 협력 업체, 우리 은행들입니다. 은행들에게 불매 운동을 하겠다고 해서 이런 외압을 가해서 계약을 파기하는 결과에 이르도록 한 경우에 이 불법 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이제 논하겠다. 그런 판시사항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판결 요지를 읽어보기 전에 여기는 이게 이제 주된 논지인데요. 우리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바로 밑에 있는
사실관계와 대법원 입장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이게 대법원 판결인 만큼 지금 상고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심 판결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본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사실관계 자세히 나와 있죠. 자, 보시면은 우리 원고는 공연기획사입니다. 여기 공연기획사라고 밝히고 있고요. 사건은 뭡니까? 1996년 10월 미국 팝 가수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피고는 누구라고 합니까? 공연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그리고 간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연기획사 원고는 일단 공연 개최 허가를 지금 받았습니다. 받은 상태고요. 자, 그런데 이 공연 개최돼서 지금 보시면 사단법인 뭐 등등등 여러가지 50여 개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이 위 공연이 뭐 거액의 출연료를 지불해서 외화를 낭비하는 것이고 입장료가 과다해서 청소년의 과소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이클 잭슨이 당시에 아동 성추행 풍문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동 성추행을 한 비행 등이 있기 때문에 내한 공연을 한다면 청소년들에게 도덕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등의 이유로 인해서 공연 반대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민 종교단체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피고 등 6인을 공동 대표로 하고 있는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내한 공연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공연에 관계되어 있는 회사들 있죠. 지금 보시면은 뭐 금강기획과 현대그룹 본사 앞으로 해서 이 공연에 대해서 뭐 항의도 하고 이 공연에 대한 후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은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계속 하셨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 문화체육부 같은 경우 현재 보시면은 일단 뭐 자극적이거나 뭐 퇴폐적이거나 저속한 이런 동작을 하지 않고 무대 의상 뭐 등등 우리 정서에 어울리게 할 것 뭐 등등 여러 가지 좀 더 패밀리 가족 친화적이고 좀 청소년 친화적인 공연을 진행한다면은 괜찮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공연 개최를 허가했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일단 공연 개최는 허가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피고들, 우리 시민단체들은 반대 운동을 계속 하였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계속해서 많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보안공사 우리 사건에서 이제 보안 업무 경호 용역 계약을 체결한 회사죠. 그리고 체결하려던 회사였고 또 뭐 여기 보면은 동부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도 나오는데요. 이런 이 회사들로 하여금 우리 원고인 공연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기에 이르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다방면으로 회사들의 압력을 넣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안의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가 나오는데요. 우리 원고의 경우 공연기획사죠. 우리 원고는 입장권을 판매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서울은행과 한일은행을 상대로 이제 함께 입장권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피고들 시민단체죠. 시민단체가 은행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반대운동을 하고 있고 이 취지에 대한 호응도 뭐 설명 등등과 함께 해서 입장권 판매를 즉각 취하할 것을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권을 계속 예매할 경우에는 전 국민적 차원의 은행에 전 상품 불매 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런 걸 밝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답변을 줘라, 공식 입장 줘라, 안 그러면 불매 운동 하겠다 이러한 서한을 지금 보시면은 공동대책위원회의 명의로 은행들에 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은행들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약 취소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위 은행 상품에 대한 이 불매 운동이 은행의 경영과 업무에 중대한 손실을 입힐 우려가 있고 다수 고객의 이탈 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입장권 예매를 대행할 수는 없다.
그런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그래서 원고인 우리 공연기획사와 함께 체결한 입장권 판매 대행 계약을 취소한다라는 통지서를 보냈고 서울은행이랑 한일은행 두 개의 은행 모두 그렇게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고는 영업이 상당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 원고는 부득이 임시 직원을 고용해서 직접 입장권을 판매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입장권을 판매해서 뭐 어쨌든 예정대로 공연을 개최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입은 자신들의 손해, 이거를 이제 배상해라, 뭐 그런 사건인 거죠. 그래서 원심의 판단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시면은 여러 가지 여기는 이제 우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신 거고요. 보시면은 우리 원심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뭐라고 봤습니까? 통상 시민단체가 취할 수 있는 전형적인 운동 방법의 하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은행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고 허용될 수 있는 시민단체 행위 범위 안에 속하거나 적어도 수임 범위 안에 속한다. 그래서 위법하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은행이 원고와의 위 계약을 취소하기로 한 것은 피고들이 보낸 위 서한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었다라기보다는 스스로 입장권 판매 대행의 이익과 시민단체 불매운동으로 인한 영업 손실을 비교 교량해서 독자적인 영업 판단에 따라 선택한 결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고들의 우리 시민단체의 공연 반대 행위와 은행의 입장권 판매 대행 중단으로 인해서 공연기획사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등등 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원심의 판단인데요. 대법원의 판단은 좀 다릅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일단 시민단체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한 정당한 활동은 바람직하고 장려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일단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이라고 해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그러한 활동의 자유 내재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 이 활동 자유의 한계는 그들이 반대의 대상으로 삼은 공연 등의 내용 및 성격, 반대 활동의 방법 및 뭐 상관관계에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원고가 기획한 공연에 지금 보시면 일단 우리 시민단체들의 주장처럼 부정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시면 법에 접촉되거나 반사회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보시면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 조건을 붙여서 합법적으로 허가해준 그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지금 은행과 체결한 입장권 판매 대행 말 자꾸 꼬이네요. 은행과 체결한 입장권 판매 대행 계약 또한 적법한 것이다. 그 계약에 기한 원고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일단 우리 피고들의 공익적인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원고의 영업권 등의 제한을 가져온다고 해도 이는 시민단체 등의 정당한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그 자체 내재하는 위험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그와 같은 활동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피고들이 위 각 은행의 공연 협력 즉각 중지, 또 판매 대행 계약의 즉각적인 불이행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아야 할 경우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는 경제적 압박 수단을 고지해서 우리 은행으로 하여금 이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서 부득이하게 입장권 판매 대행 계약을 파기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는 원고가 위 각 은행과 체결한 입장권 판매 대행 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목적에 공익성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좀 하이라이트인 것 같죠. 지금 원고의 채권 등을 침해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원심이 위 은행과 뭐 이런 계약, 이거 결국은 뭐 불가피한 결정이 아니었다. 은행이 자기들이 독자적인 영업 판단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피고들의 공연 반대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죠. 우리 아까 위에서 봤죠.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우리 대법원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보시면은 은행의 계약 불이행 및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좀 자세히 보자면요. 일단 우리 사실관계에서 봤듯이 은행이 피고들로부터 시민단체들로부터 불매운동의 고지를 포함한 계약 파기 요구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딨죠? 이 서한으로 그렇게 여기 아까 보시면 서한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목의 서한을 공동대책위원회의 명의로 보냈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서한을 받고서 우리 은행들이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피고들의 불매운동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예상이 된다. 그런 이유로 부득이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라고 통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단체의 활동과 은행의 계약 불이행,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손쉽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이유만으로 피고들의 행위 위법성을 부인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한 심리도 없이 인과관계를 부정한 조치에는 불법 행위에 있어서의 위법성이나 인과관계의 범위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2심에서의 판결이 3심, 이제 대법원 와서 뒤집어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우리 대법원은 일단은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 즉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이제 좀 관련해서 볼 수 있는 판례가 하나 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같은 해 2001년에 나온 2001년 선고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있죠. 판시사항에 보시면은 독립한 경제주체 간의 경쟁적 계약 관계에 있어서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가 불법 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이에 대해서 판시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자, 일단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가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불법 행위가 언제나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채권 침해의 태양, 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채권 침해의 종류나 그 모습에 따라서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어떨 때 제3자의 그 채권 침해 불법 행위가 구성되는가를 보시면은 제3자가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거나 제3자가 기망, 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제3자의 고의 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대법원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들 오늘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에 관한 판례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